안녕하십니까, 헥사곤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앞서 작성했던 워크존을 토대로 황색 출패스부터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74페이지에서부터 125페이지까지 진도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중간에 이제 캠 용어에 대한 기능 설명들은 제가 맨 첫 장 교육에서 이미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첫 번째 강의를 먼저 보고 오시면 좀 더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작성된 워크존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바로 이 스톡 모델에 대한 작성입니다. 형상 메뉴에서 스톡 모델 마우스 오른쪽 클릭, 편집 누르시면 스톡을 정의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저희가 이번에 사용할 스톡은 바로 이미블럭입니다. 이미블럭을 하면 형상에 딱 맞는 사각 박스가 생성이 되고요. 이 박스 기준으로 저희가 원하는 옵셋 값을 기재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전체 방향으로 옵셋이 될 겁니다. 확인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D 스톡 모델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이 끝난 후에는 스톡 모델 옆에 3D가 붙을 거고요. 그리고 하단에 이전 상태 활성화 시키시면 초기라는 항목이 나타날 겁니다. 체크하시면 바로 작성했던 사각 스톡 모델이 보일 겁니다. 황색 가공이란 가공 작업의 가장 첫 번째 공정인데요. 이 황색 가공은 형상이 중삭 또는 정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시행되는 과정입니다. 즉, 대량의 스톡을 제거하고 형상의 최종 모양에 근접하도록 하기 위해 비교적 큰 공구를 사용하고요. 그렇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비에 올려져 있는 초기 소재를 생각하고 가공의 툴패스를 작성하시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톡까지 작성을 하고요. 툴패스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 포지션에 있는 그쪽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신규 툴패스 작성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창이 뜨고요.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툴패스 타입이 있고요. 타입 클릭하시면 황삭에서는 글로벌 황삭 가공, 웨이브폼 황삭 가공, 평면 황삭 가공, 그리고 특수 황삭 가공에서는 하이볼륨 황삭 가공, 주사선 황삭 가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3축 정삭 탭에 가시면 등고선 정삭 가공에서부터 펜슬 옵셋 가공, 다양한 3D를 위한 3축 정삭 가공이 있고요. 옆으로 가시면 2D 가공, 즉 커브를 사용해서 가공하는 이 프로파일 가공과 조각 가공, 그리고 드릴 가공에 대한 툴패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5축 가공에 대한 툴패스도 있는데 이 5축 가공에 대해서는 중급으로 제가 작성한 영상을 보시면 보다 자세하게 사용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사용할 것은 바로 이 글로벌 황삭 가공, 재가공이라는 툴패스입니다. 툴패스 파라미터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공 영역이 있고요. 공구 설정, 가공 파라미터, NC 머신 파라미터, 톨러런스, Z 피치, 안전거리가 있는데 여기서의 모든 파라미터는 모든 툴패스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파라미터로 저희는 표준 파라미터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해당 영역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은 글로벌 황삭 가공 재가공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다른 툴패스를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등고선 정삭 가공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항목의 파라미터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워크앤실을 시작을 하실 때 글로벌 황삭 가공 재가공에 대한 툴패스 파라미터만 제대로 숙지하셔도 다른 툴패스 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은 특수 파라미터라고 해서 이 툴패스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즉 스페셜한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툴패스마다 달라지는 옵션들이니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되는 건 이 오른쪽의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가공 영역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가공 영역에서는 x, y의 최소값, 최대값이 있는데요. 즉 툴패스가 작성되기 위한 가공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황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델 사이즈 기준에서 1mm만큼 전체 다 옵셋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가공 영역이 이 모델의 최소 최대 사이즈뿐만 아니라 가공 영역에 대한 확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구 설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툴에 대한 DB가 구축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 툴을 가져와서 쓰실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홀더도 바로 장착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제에서는 저희가 공구에 대한 스펙을 직접 기입하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정의에 보시면 타입을 클릭하시고 표준, 테이퍼 공구를 설정하실 수 있고요. 표준에서도 블로우즈, 그 다음에 테이퍼 생크를 체크를 하시면 생크가 달려있는 공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제에서는 생크가 없는 스트레이트 공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길이, 직경, 코너, R값에 대한 공구 스펙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값을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80, 직경은 32, 코너 R은 3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측에 보시면 유효하지 않은 공구라고 나오는데요. 날 길이가 1mm인데 코너가 3R이기 때문에 이 공구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날 길이를 조금만 늘려주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여기서 공구 번호도 부여할 수 있고요. 일단 저희는 기본값으로 둔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공구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나오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치수 기입에 대한 온오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가공 파라미터에서 가공 방법, 사이클, 가공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회색으로 된 칸 안에 어떤 옵션을 선택을 하셔도 워크앤시는 동일한 창이 열리니까 편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공 방법은 하향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사이클은 스파이럴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NC 머신 파라미터인데요. 절삭 이송 속도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스핀들 값, 절삭 피드 값, 어프로치 피드 값, 그리고 G00에 대한 급속 이송 피드 값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공 여유에 대한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여유는 0.5를 넣을 거고요. 톨러런스는 100분의 5. 피치 같은 경우에 워크앤시 파라미터는 사칙 연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구 직경 32파이에 60%를 넣겠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럴 경우 이 단순한 연산식을 넣고 엔터를 치시면 자동으로 워크앤시가 사칙 연산에 의해서 계산한 값을 넣게 됩니다. Z 피치는 2를 넣어보도록 하고요. 피치는 좀 더 크게, 좀 더 작게 10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안전거리 값이 있고요. 어프로치, 리트랙트, 리드인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 개의 버튼 중 아무거나 클릭해도 동일한 창이 뜰 겁니다. 어프로치, 즉 진입하는 거리를 얼마나 줄지, 그리고 G00으로 이송하는 이 거리를 얼만큼의 줄지에 대한 조건을 주실 수가 있고요. 리드인 아웃 같은 경우에는 수직이나 경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경사, 경사각도 2도를 놓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특수 파라미터를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이 포켓폭 제한과 링크 거리, 그리고 평면 제왕색 가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켓폭 제한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가공할 때 회피할 포켓의 폭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즉, 제가 지정한 이 폭보다 작은 포켓은 해당 툴패스에서 작성을 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을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최대 링크 거리에 대한 툴패스 결과인데요. 이 최대 링크 거리를 5를 넣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공하고 리트랙트로 뜨고 어프로치가 진행되는 이런 궤적의 툴패스를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사이에 벌어져 있는 링크 거리가 제가 지정한 것보다 안에 있을 경우에는 뜨는 것 없이 바로 한 번에 가공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평면 재황삭 가공이라는 옵션인데요.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황삭 가공, 재가공 툴패스에 있는 형상의 모든 평면을 워크앤시가 한 번 더 검출을 한 다음에 가공률을 지키기 위한 가공 툴패스가 하나씩 더 추가 생성이 되는 옵션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Z피치를 2를 넣을 경우에 상단에서부터 2피치씩 고정적으로 들어가지만 다음과 같은 평면 구간에는 피치 사이에 걸려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가공여유가 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출을 해서 한 번 더 평면만 검출해서 가공하게 되는 옵션, 그게 바로 평면 재황삭 가공이라는 옵션입니다. 네, 이렇게 주요한 기능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연산부터 하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처음 워크앤시를 실행하고 툴패스를 작성하게 되면 이 연산에 대한 아이콘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그림으로 된 아이콘이 보기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툴패스 항목에 번개 모양 C+를 클릭하면 모든 기능에 대한 앞글자 이니셜을 딴 알파벳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워크앤시의 계산이 되고 안 되고의 구별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시면 되고요. 연산이 필요한 거는 앞에 노란색, 연산이 완료된 건 초록색, 연산하다가 에러가 났거나 혹은 간섭 체크가 있는 부분에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해당 툴패스 연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런 아이콘이 움직이는데요. 왼쪽으로 클릭할 경우엔 제가 부분적으로 계산할 툴패스를 선택해서 연산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 이 버튼을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게 된다면 다이렉트로, 즉 리스트 선택 없이 바로 연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연산이 끝나고 연산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외곽부까지 완전히 가공된 걸 보실 수 있고요. 툴패스의 스타트와 엔드를 어디 지점에서 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이 작성되어 있는 툴패스를 확인하는 기능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화살표 표시 비표시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실제 공구가 처음 진입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가는 부분, 이렇게 두 개의 화살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측에 보시면 공구 표시 비표시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이 아이콘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시면 와이어 프레임, 솔리드, 투명, 그 다음에 솔리드 와이어 프레임 없음 등등의 쉐이딩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홀더를 작성하셨다면 홀더에 대한 표시, 비표시가 가능하고요. 나중에 우측으로 넘어갔을 때 머신 데이터도 넣으셨으면 머신 컨텍스트의 표시, 비표시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급소 기종에 대한 표시, 비표시, 어프로치에 대한 표시, 비표시, 절삭에 대한 표시, 비표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되어 있는 기능 중에 포인트 표시 비표시라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CL 데이터라고 커터 로케이션, 즉 NC 데이터 내에 X, Y, Z가 되는 이 포인트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황삭이 끝난 데이터가 초기 스톡에서 얼만큼 가공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톡 갱신이라고 부르는 작업을 할 건데요. 스톡은 갱신할 툴패스를 선택을 하시고 S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툴패스에 S- 연산자가 붙게 됩니다. 이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연산이 끝나고 나면 S 플러스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보시면 툴패스 언더바 1이라는 데이터가 생성이 됐을 겁니다. 이 스톡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우리 사각 스톡에서 첫 번째 황삭이 끝난 스톡 데이터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스톡에 대한 정밀도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셔서 정밀 쉐이딩 사용 클릭하시면 좀 더 정밀해진 스톡 형상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첫 번째 가공이 끝난 스톡을 가지고 두 번째 황중삭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툴패스 작성으로 들어가시고요. 툴패스는 동일한 글로벌 황삭 가공 재가공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더 작은 공구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블로우즈 동일하게 쓸 거고요. 공구 직경은 12파이, 코너는 1R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여유는 0.2를 넣을 거고요. 톨러런스는 100분의 5 그대로 유지하고 피치는 자동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Z 피치는 2를 주겠습니다. 패스간 링크 거리는 10 줄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확인 눌러서 과연 이 두 번째 황중삭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패스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첫 번째 황삭보다 두 번째 황중삭에 대한 궤적이 굉장히 좀 심플하게 나왔고요. 그 이유는 아마 이 첫 번째 스톡을 받아서 가공을 했기 때문에 보다 더 간단한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툴패스 생성이 안 된 상태로 나왔을 겁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툴패스도 스톡 갱신을 하고 마지막으로 황잔삭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갱신된 스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과 달리 남아있는 스톡을 좀 더 깔끔하게 제거한 모습이고요.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 스톡 그리고 첫 번째에 가공이 들어간 황삭 스톡 그리고 두 번째 황중삭이 들어간 스톡 가공된 부위의 영역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해당 구간, 이런 구간 자, 정삭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코너부를 좀 더 살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툴패스 작성에서요. 황장삭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황삭 가공 재가공을 사용하겠습니다. 공구는 좀 더 작은 8파이를 쓸 거고요. 코너는 0.5R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여유는 동일하게 유지를 할 거고요. 피치는 조금 작게 3피치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Z 피치는 0.5. 여기서 중요한 옵션은 바로 이 제왕삭 영역 검출이라는 옵션입니다. 최소 스톡이라는 기능을 좀 쓸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제가 0.6을 넣었다면 앞에 만들었던 우리 툴패스 언더바 2의 스톡을 기준으로 0.6 이상인 부분에만 0.2 가공 여유가 남는 궤적이 생성이 될 겁니다. 즉 저희가 참조 영역을 검출을 해서 잔삭을 넣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이 끝났으면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살이 남아있는 코너부에는 닫힌 영역으로 툴패스가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 한번 툴패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황삭가공, 재가공 편집에서 툴패스 편집, 툴패스 편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 영역을 선택해 주시고요. 첫 번째 포인트와 대각으로 영역 지정을 두 번째 포인트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손쉽게 삭제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각형으로 제가 원하는 영역을 지정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패스 선택으로 원하는 패스만 선택해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된 툴패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깔끔해진 툴패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따라 워크앤시의 황삭은 글로벌 황삭가공, 재가공이라는 툴패스 하나로만 전체 황삭, 황중삭, 그리고 황잔삭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앤시의 황삭은 스톡을 인식하는 가공법으로서 초기 스톡에서 툴패스 작성할 때마다 S+라는 스톡 갱신을 통해 얼만큼의 스톡이 남았는지, 얼만큼 가공이 됐는지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